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분주한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에 진출하는 4명을 발표하는데요. 후보들은 막판 지지 호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SNS를 통해 기후와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장동 공판 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새로운 정책 공약으로 당원들의 지지 호소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경선 후보는 전북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북 당원들과 만난 김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민주당 정통성을 호소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공약과 비정규직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가 선정한 여론조사 업체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해온 김 후보는 문제 없다는 당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며 업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뽑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인근에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겠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하겠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에 들어오는 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산업 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후에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의정 갈등 현안 논의에 나섭니다. 나경원 후보는 부산과 울산을 방문해 박형준, 김두겸 시장을 만나는 등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고 안철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양향자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담을 가지며 중도 표심을 노렸고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각각 인천과 경북 도정을 챙기면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 불렸던 교황의 유언은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에 자신을 묻고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였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바티칸 사도궁의 교황 관저가 빨간 리본으로 봉인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88세를 일기로 1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서거했습니다.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La sua vita tutta intera è stata dedicata al servizio del Signore e della sua Chiesa. 교황청은 뇌졸중과 심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순금 대신 철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고 호화 관저 대신 일반 사제들의 숙소에서 생활했던 교황은 마지막 순간도 검소했습니다. 유언장에 자신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성당 밖 지하 무덤에 묻고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던 교황의 서거에 신자들은 물론 각국 지도자들도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와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신이 축복하길 기원한다고 적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교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순간부터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 또한 교황의 선종엔 러시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거주했던 산타마르타의 집 예배당에 교황의 시신을 며칠간 안치했다가 이르면 오늘 23일 성베드로 대성전으로 옮겨
일반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선종환 교황의 빈소가 서울 명동 대성당에 마련돼 오늘 오후부터 일반인 조문이 가능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주교자 명동 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마련하고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오후 3시부터 일반인들도 조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조문을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교황청의 장례 일정에 따라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서울대 교구는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현기 특전대대장이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놨던 검사 시절 그 말을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대놓고 요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파월 의장을 패배자라 부르며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뉴욕 증시와 달러 가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파월은 항상 너무 늦는다, 패배자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한 건데 시장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970여 포인트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재차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안전자산에 돈이 쏠리면서 금값은 온스당 3,400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반면 달러 가치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물 미국 국채 가격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자산을 팔아치우는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해졌다며 달러 가치와 S&P 500 지수, 국채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건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Clearly, the policies are absolutely erratic. There is no strategy.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미국 전문가들은 이달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주 상호 관세 협상에 따라 시장이 다시 큰 변동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고환율 여파로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인 생산자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달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는 전달보다 0.1% 오른 126.06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급 물가 지수는 물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해 측정한 지수입니다. 공급 물가는 지난해 9월 123.39를 기록한 뒤 올해 3월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는 1% 하락했지만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0.1%와 0.3% 상승했습니다. 원재료는 2월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됐지만 중간재와 최종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과 거의 같은 120.32로 집계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이후 2월과 3월까지 2개월 연속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1.3% 상승해 지난 2월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돼지고기, 달걀, 물오징어 같은 농림수산품은 0.4% 올랐습니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 1차 금속 제품은 올랐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석탄과 석유 제품이 내려 지난달 대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으로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를 담은 사내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악성 코드를 삭제하고 해킹 의심 장비를 격리 조치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및 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당국은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방화 용의자 60대 남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농약 분사기로 보이는 방화 도구에 대한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를 돌며 심야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폭주족에는 외국인도 29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차량 핸들을 뽑아 내보이거나 조수석 창문에 걸터앉는 등 아찔한 장면을 과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차량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조수석 창문에 사람이 걸터앉은 채로 운전하기도 하고 한 운전자는 아예 운행 도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보이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를 막고 차량을 회전시키는 이른바 드리프트 동작도 일삼았는데 도로 한복판에서 촬영을 하다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화성과 안산, 평택, 충남 당진 등을 돌며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42명 가운데 29명이 외국인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몽골 국적이 포함됐습니다. SNS에 폭주 영상을 올려 참가자를 모았는데 경찰은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기 위해 난폭 운전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폭주 모임을 이끈 이 2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카자흐스탄 국적의 다른 남성은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또 레이싱과 드리프트가 벌어진 도로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상세한 군사작전 계획을 자신의 가족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함정에서는 미사일이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15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예멘의 친이란계 반군 후티에 대한 미군의 폭격 장면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 공습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1차 시그널 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FA-18 혼의 전투기의 공습 일정 등을 또 다른 단체 채팅방에서 가족, 친지에게도 알렸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취재원 4명에게 취재한 보도를 보면 작전 계획이 떠돌아다닌 채팅방엔 국방장관의 부인과 남동생, 개인 변호사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우익 팟캐스트 프로듀서였던 동생과 자기의 개인 변호사는 장관 취임 이후 각각 장관 선임 고문과 해군 법무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적 고용도 논란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민감한 공습 계획을 알아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직 폭스뉴스 프로듀서인 부인은 아무런 정부 관련 직책조차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한 육군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 장관은 불만 세력들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media does. They take anonymous sources from disgruntled former employees and then they try to slash and burn people and ruin their reputations. Not going to work with me. 백악관도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absolutely has confidence in Secretary Hegseth and he stands strongly behind him. 지난주 미 국방부 대변인에서 물러난 존 울리엇은 기고문에서 지난 한 달 펜타곤은 대혼돈과 붕괴 상태였다며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기밀 유출 파문은 장관의 부인까지 등장인물이 되면서 2차 시그널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시황과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주며 2,490선 안착을 시도합니다. 미국에서 관세 이슈와 연준의 독립성 문제 등 여러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준비하자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32포인트 상승한 2,491.74포인트로 코스닥은 0.45포인트 상승한 715.9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 대체로 하락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대형 반도체주가 내리고 현대차와 기아 등 대표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하락세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름세고 HD 현대중공업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입니다. 네이버도 외국계 매수세 덕에 19만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특징주로는 한화엔진이 올해 역대 최대 수주 기대감에 신라제는 미 FDA의 임상 변경 승인에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오름세를,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여름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모습이고요. 특히 전남 남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어제부터 최고 170mm 이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직은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차츰 약해질 것으로 보여서 강풍특보와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지방에 10에서 50, 서울과 그 밖의 지방에서도 5에서 30mm가량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고온 현상 일시적으로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1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